자, 우리가 화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화학의 양대 산맥이 무엇입니까 하면 첫 번째는 지난주에 공부했던 산화환원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하면 산염기 중화반응인데요. 당연히 산염기 중화반응을 하기에 앞서서 산이 무엇입니까 또는 염기가 무엇입니까를 정의내려야 될 것이겠습니다. 옛사람들이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보니까 어떤 놈은 좀 시고 어떤 놈은 쓴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래? 신 것들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 거 도는 거 뭐 있습니까 하면 과일, 특히 조금 덜 익은 과일 보면 신맛 도는 것도 많잖아요. 그치? 그리고 이후에 식초 이런 것들도 받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제 공통점을 찾다 보니까 산성이란 물질과 염기성이란 물질로 그렇게 나눠지겠습니다. 맨 처음 산과 염기를 정의 내린 사람이 있었네요. 아르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르니우스는 액큐어스 수용액 속에서 H+를 내놓는 그리고 염기는 OH-를 내놓으므로 산염기를 정의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의 특성들 보니까 맛을 보니까 신맛이 돌고요. 그리고 플러스 금속을 집어넣었더니 수소기체가 피어오르는 이런 특징을 보았네요. 염기의 특징 들어봤습니다. 염기를 보니까 쓴맛이 돌고요. 그리고 금속과는 대부분 반응하진 않지만 단백질을 집어넣으니까 이 단백질이 녹는 현상들을 봤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아르니우스는 요 H+를 내긴 내는데 H+를 다량 내놓을 수 있는, 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물질과 H+를 내긴 내는데 상대적으로 소량 내는 물질로 구분해봤네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H+를 쉽게 잘 내는 물질은 우리가 산성이 강하다, 즉 강산이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반면 H+를 내긴 내는데 소량만 낸다 하면 약산으로 소개되겠다고요. 그러니까 뻔하죠. OH-를 내는 물질을 염기하는데 OH 물질을 다량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OH- 내긴 내는데 소량만 내겠습니까?로 하네요. H+를 많이 낼 수 있는 놈을 강염기, H+를 내긴 내는데 좀 소량만 내겠습니다 하면 약염기, 이렇게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강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네요. HCl 염산이 있겠습니다. H2SO4 황산이 있고요. HNO3 질산이 있습니다. 최소한 강산 세계, 약산 세계 이런 것들은 좀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산 대표적인 놈으로 H2CO3, 탄산, H3PO4, 인산, 그리고 CH3COOH, 아세트산. 여러분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놈들 하면서 인이라든지 황이라든지 그런 놈들을 공부하게 됐을 텐데요. 여기도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약한 염기 OH+를 내겠는데 좀 소량만 내겠답니다. 수소나 마그네슘, 수소나 알루미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OH+을 쉽게 많이 내겠답니다. 강염기라고 하는데요. NaOH, 수산나트륨, KOH, 수산칼륨, 수산칼슘 이런 것들로 낼 수 있겠네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산이 강합니까 약합니까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또는 염기가 강합니까 약합니까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물에 얼마 잘 녹았습니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용해독 문제는 아니에요. 물에 녹은 뒤에 이온화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강산 이건 물에 녹으면 거의 100% 이온화됩니다. 강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녹으면 거의 100% 이온화됩니다. 반면 약한 산 또는 약한 염기는 물에 녹였다 하더라도 이온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실상 아세트산은 물에 된 용해도가 무한대예요. 근데 그렇게 녹여봐야 100개 중에 1개 겨우 이온화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심지어 수화 마그네슘, 수화 알루미늄은 물에 그렇게 많이 녹지도 않아요. 물에 많이 녹지도 않아요. 그리고 녹았다 한들 이온화가 잘 안 된다고요.
수산 칼슘은요 실제로는 물에 많이 녹진 않아요. 용해도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대신 녹아타면 이온화가 100% 되기 때문에 강염기로서 수산 칼슘을 제시하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알겠나? 용해도가 아니라 물에 녹은 뒤에 이온화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하는 거예요. 아레뉴스는 액큐어스 수용액 상태에서 OH-를 잘 내는, 염기는 OH- 수산액을 수용액 상태에서 잘 내는, 그럼 수용액이 아닌 그냥 순수한 액체 또는 고체 상태에서의 산염기 정의는 내리지 못했다고요. 알겠습니까? 좀 널찍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노트 없어요? 이 문제로 드릴까? 있어요? 노트 있어요? 네. 근데 말이에요. 야, 이거 산성이 뛰는가를 하겠다고 직접 찍어 먹기에는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광산들 말이에요. 마찬가지 강경기들. 무슨 말이었어요? 광산이나 강경기는 우리가 함부로 찍어 먹겠다고 하면 잘못하면 혀가 녹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성에서 또는 염기서에서 색깔이 변하는 여러 가지 지시약들을 찾아냈습니다. 자연계에서. 그래서 산성과 중성과 염기성에서 색깔이 바뀌는 지시약들을 보는데 초등학교 때도 계속 많이 받은 게 뭡니까 하면 리트머스 종이가 되겠네요.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에서 푸른색 리트머스가 붉은색으로 변하게 만든 거고요. 만든 물질들이 산성이고요. 염성 물질은 붉은색 리트머스를 염성 물질에 집어넣으니까 푸른색으로 변하네요 하겠습니다. 생명과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시약은 아무래도 BTB라는 지시약입니다. 산성에서는 노란색깔 띄우죠. 중성에서 초록색깔 띄고요. 염기선 초록색깔 띄고 있는 요놈이 BTB 지시약입니다. 그리고 화학 실험실에 가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페놀 프탈레인이라는 지시약입니다. 이 페놀프탈레인은 산성과 중성에서 색깔이 없는데요. 염기성이 되니까 붉은 색깔 띄어요. 교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메트로레인지라는 지시약입니다. 메틸레드도 있긴 한데요. 산성에서 붉은 색깔을 제시합니다만은 주황주황한 데도 있고 주황노랑한 데도 있고 노랑노랑한 데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재마다 의견이 조금 달라요. 주황노랑 하는 데도 있고 뭐 노랑노랑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신경 끄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노랑 정도로 만들어 놓을게요. 됐나요? 지시약의 색깔 못해도 이 세 개의 지시약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고 뭐 맥트로렌지도 기왕이면 알고 있으면 좀 더 좋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이 리트머스 지시약이라든지 또는 BTB 지시약은 산성입니까 염기성입니까를 나타내는 지시약 인디케이터인데요. 얼마나 강한 산성입니까? 산성도 얼마나 강합니까? 또는 염기성도 얼마나 강합니까를 그건 나타내지는 좀 못해요.
이랬어? 그래서 산성도가 얼마나 셉니까? 염기가 얼마나 강합니까를 나타내는 표시로 pH를 제시합니다. 페아님을 쓰기도 하는데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 이온 농도로 표시됩니다. pH는. 그래서 이 pH가 7을 기준으로 중성을 잡았네요. 숫자가 작아져서 1, 제로로 내려가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산성이 더 커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7보다 더 숫자가 커지면서 13, 14로 가면 이거는 염기성이 좀 더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pH 4라고 하면 이쪽에 H 플러스 수소 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단위가 좀 중요한데요.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어떤 용액의 농도에 대한 단위는 꼴랑 배운 게 퍼센트 농도를 배웠습니다. 물론 우택섬하고 공부하면서 몰 농도도 배웠을 거라 믿습니다만은 단위는 라점 쓰면서 몰 농도란 이름을 씁니다. 단, 이 몰 농도라는 농도는 역시 고1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농도는 아니에요. 즉, 몰 농도, 그냥 설명 없이 쓱 넘어갑니다.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알겠어? 몰 농도는 몰 퍼 리터, 용액 1리터 속에 용질이 몇 몰게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4승 몰 농도라는 것은 용액 1리터 속에 특정 용질, 결국에 수소이온 농도, 수소이온의 용질이 10의 마이너스 4승 몰게 있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pH 3은 어떻습니까? 하는데 H 플러스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몰 농도예요. pH 1 차이에 수소이온 농도가 10배 차이 납니다. 그럼 pH 3과 pH 1은 했는데 pH 1이라는 게 H 플러스 농도는 당연히 10의 마이너스 1승몰 농도예요. 몇 배 차이 나? pH 2 차이 나면 10의 2승배 100배 차이 나는 거예요. 말뜻 이해됐습니까? 그 사람을 비하하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래퍼 중에 pH 1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화학 공부를 할 때 pH 1이 산성도 제일 세대요. 아니요, 0도 있어요. 이해했어? pH 1에 비해서 pH 0은 산성도가 10배나 더 센 거예요. 되겠나?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구심이 듭니다. 선생님, pH 13이라며. 그럼 여기서 수소 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3승몰 농도가 있다는 뜻인데, 이거 염기라며. 염기인데 왜 H 플러스 있어야 됩니까? 염기가 OH 마스가 더 있습니까? H 플러스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어떤 용액이라도 H 플러스가 아예 제로가 되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pH를 갖고 있는데요. 수소이온 농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도 있습니까? 하면 POH 요것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수산화이온 농도의 표시를 가지고도 하나 더 나와요. 그러면 POH 7이 중성이 되겠고요. 이쪽 와서 산성이 커지잖아요. 여기는 14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가 0 되는 거예요. 그래서 pH 13이라는 놈은 pH 13이라는 염기성 용액, 굉장히 강한 염기성 용액인데 pOH 값은 1이 되는 거예요. 뭔 뜻입니까? 하면 여기는 OH 마이너스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승몰 농도만큼 있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염기라고 불러주는 놈은 OH- 농도가 수소이온 농도보다 더 많을 때 얘기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H 플러스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승몰 농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그럼 OH 마이너스도 없잖아. 있어요. 얼마나? 10의 마이너스 13승몰 농도만큼 있어요. 즉 우리가 pH 1을 잡으면 pOH 값은 여기 13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러면 pH와 pOH 합은 얼마 나옵니까? 하면 무조건 14가 나옵니다. 25도씨 기준으로 말입니다. pH 4의 경우입니다. pOH는 얼마 나오겠습니까? 10이 나옵니다. 수소이온 농도 10의 마이너스 14, 10의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승 몰 농도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OH 마이너스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0승 몰 농도만큼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정리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하고 수산화이온 농도의 곱, 이 대괄호는 농도의 곱, 몰 농도의 곱인데요. 이건 10의 마이너스 14승 나와야 하고 pH와 pOH 합은 14는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전제 조건은 25도씨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럼 25도씨 아닐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 문제 안 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보면 강산 약산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강력이 약염이 있어야 되는데 약염기 강염이 쓴 이유가 있겠네요. pH를 볼 때 강염기 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강산으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지고요. 강염기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이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맞은 이해됐습니까? 왜 강약에 약강을 썼는지 하는 부분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레니우스는 산염기에 대해서 정의를 수용해서 정의를 내는데요. 그렇다면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논리가 나오죠. 예, 중성물질이에요. 이건 H 플러스도 안 내고 OH 마이너스도 안 내는 물질을 아레니우스는 중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레니우스는 물이라든지 C2H5OH, 에탄올이라든지 이런 놈들은 중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물에 넣어서 이온화가 안 되거든이라고 하면서 물과 에탄올은 비록 OC가 H 플러스 나오는 거 아니야? OH 플러스가 나오는 거 아니야? 하는 에탄올은 아레니우스는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고 이온화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NaCl, 염화나트륨이라든지 KNO3, 질산칼륨처럼 강산 강염기의 조합을 가지는 솔트, 염의, 즉 이거는 수산화나트륨과 염산의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강산 강염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온계화 물질은 그걸 솔트, 염이라는 것입니다. 강산 강염기의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염들은 중성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알겠어? 나중에 산인기 중화 반응을 공부해야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자, 우리는 어떤 용액이라 하더라도 25도씨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수소이온 수산염도 그리고 pH와 pOH에 대해서 4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있어도 나머지 3개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용액 가를 봤습니다. 수소이온 농도를 봤는데요. 10의 마이너스 2승몰 농도를 줄게요. 용액 나를 봤습니다. 얘는 pH를 보는데 pH가 9를 줄게요. 용액 다요. pOH를 봤는데 pOH가 5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만들어낼 수 있어야겠다고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 수소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2승이에요. 마이너스 로그 때리니까 pH는 2 나와야 돼요. pH가 2요, pOH는 둘이 합해서 14가 나와야 되니까 이건 12가 나옵니다. 요 둘 곱해갖고 10에 마이너스 14승 나와야 돼요. OH 마이너스 농도는 10에 마이너스 12승 몰 농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pH가 9래요. pOH 값은 뭐 똑같은 건 뭐네요, 그치? 네, pOH는 5가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pH가 9라는 것은 수소용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9승 쓰겠고요. OH 마이너스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5승 몰 농도 쓰게 되겠습니다. 수소용 이온 농도를 보는데 10의 마이너스 4승을 줄게요. 오케이? 나머지 매겨보십시오. OH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4승이랍니다. pOH 값은 4가 나와야 되겠죠? pH, pOH 합해서 14가 나와야 되니까 이건 10이군요. 수소 농도요, 10의 마이너스 10승몰 농도 나와요. 이렇게 쓸 수 있겠다고요. 아직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 표에서 쌤은 강산 3놈을 준비해봤습니다. 약산 3개도 준비해봤습니다. 강염기 3개도 준비해봤네요. 양김이 2개밖에 안 적었습니다. 그죠? 수사방식으로 수사하려면 2개밖에 안 적었습니다. 와, 세상에 약한 염기가 2개밖에 없어서 일까요? 세상에 쌤이 약한 염기를 2개만 겨우 알아서 2개만 적었다. 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경험하다 보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산화환원이라는 것이요. 산소 이동을 가지고 처음에 정의되었다가 산소 이동은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소 이동에 대해서 전자 이동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산화수를 집어넣으면서 화학원까지 넘어가는 산화수의 정의로 그렇게 얘기가 옮아갔습니다. 아레니우스의 정의는 수용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용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는 지금 보다시피 산성의 물질들은요. 대놓고 보니 H 플러스가 보여요. 약한 산이라더라도 H 플러스가 보여요. 아세트산은 요게 H 플러스 뜯어져 나가요. 맨 마지막에 있는 아세트산 뜯어져 나가요. 아세트산이라는 놈의 구조식을 보면 아세트산의 구조식을 보면 CH3 COOH 되는데 이게 O-하고 H 플러스로 뜯어져 나가요. 이해되시겠어? 그래서 H 플러스를 내놓을 수 있어요. 염기를 보니까 수사 마그네슘 OH 마이너스가 보여요. 수사 알루미늄 여기 OH 마이너스가 보인다고요. KOH 대놓고 OH 마이너스가 여기도 다 OH 마이너스가 직접 보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은연중 내가 산은 붉은색으로 쓰려고 했던 것은 리트머스 종이에서 은연중에 OH 마이너스는 푸른색으로 쓰는 것은 리트머스 종이에서 이렇게 색깔을 유리에 찾고 있습니다. 근데요. 세상에는 직접 OH 마이너스 내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을 바꾼다든지 즉 지시의 색깔을 바꾼다든지 pH 미터기를 찔러 넣었을 때 pH가 중성이 아닌 산성 또는 염기성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대놓고 H 플러스가 있는 대놓고 OH 마이너스가 있는 게 아닌 그런 물질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에 대해서는 아레니우스 정의로는 부족하네요. 왜? 아레니우스는 지가 H 플러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알겠습니까? 아레니우스는 지가 OH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물질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요거는 이제 화원 수준, 통합과학을 넘어가는 화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조금 더 넘는 아레니우스의 산얘기 정의를 더 넘는 또 하나의 정의가 필요하겠네요. 이 정의는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입니다.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에서 산성이라고 하는 물질은 한데요. H 플러스를 주는 물질로 세팅했습니다. 염기를 하는 물질은 H 플러스를 받는 물질로 정의를 확정시켰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하면 여기를 좀 치우죠. 강산인 염산을 하나 적을게요. 강산 염산입니다. HCl 요 놈을 물에 녹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요. 알다시피 물이라는 것은 여기 비공유전산이 이렇게 있는 놈이에요. H 플러스가 물한테 다시 염산이 H 플러스한테 염산이 물한테 이 H 플러스를 던져줘 버려요. 던져주고 나니까 Cl-하고 H3O 플러스 즉 여기서 있는 H 플러스가 비공유전산 물에 있는 비공유전산과 배위결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배위결합 배웠어 안 배웠어? 그래서 산소에 HH 있고 전체적으로 1 플러스 되고 비공유가 하나만 있는 배위결합이 만들어져요. 결합 각도는 여러분들이 꽤 많이 공부해 보셨을 텐데요. 물에서 이 결합 각도는 104.5도였습니다. 근데 비공유가 하나 치워지다 보니까 삼각 뿔형이 되면서 이 각도는 107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했어? 그래서 HCl은 산을 H 플러스를 던져줄 수 있었습니다. H 플러스를 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얘한테 뭐 한다고? 산성이라고 썼겠습니다. 오,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아레니우스는 물을 어떻게 표현했다고? 중성이라고 표현했잖아. 그랬어요? 근데 말입니다. 얘는 H 플러스를 받아요. 그래서 아레니우스의 산염기와는 다르게 물한테는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라고 칭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해했어요? 이게요 전반뿐만 아니라 역반응도 일어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하이드로늄이온, 옥소뮴이온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요 H 플러스가 다시 백돌아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던져줄 수 있으니까 이놈은 산, 염화이온은 받았다는 염기로 쓰는 이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아세트산을 쓸게요. CH3COOH 요게 역시 마찬가지 물에 녹여요. 아세트산은 요 H 플러스가 던져준다 했죠? 이런 말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전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예, 아세트산 음이온과 함께 하이드로이온이 만들어져요. 역시 전반뿐만 아니라 역반응도 일어나면서 여기에 있는 H 플러스가 던져져 나가요. 아세트산이 산이고 물은 염기, 아세트산 음이온은 받을 수 있어서 염기, 하이드로이온은 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아레니우스는 설명할 수 없지만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에 의해서는 확장해서 설명되는 중요한 염기성 물질이 소개됩니다. 바로 암모니아라는 거예요. 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걸 우리는 암모니아 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NH3, 암모니아는 물에 집어넣었더니 합니다.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지고 암모니아는 질소한테 비공유 하나 있었잖아요. 결합각도 중요했죠? 이 각도 107도였습니다. 근데 물에서 H 플러스를 주면 이게 배위결합이 일어나면서
배유결합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인 암모늄 양이온을 만들어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각도는 109.5도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되네요. 그리고 OH-가 만들어집니다. 예, 암모니아는 자기가 OH-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물한테서 H+를 받았어요. 암모니아는 그래서 H+를 받는 염기다라고 쓰는 거예요. 물론 아르니우스 염기는 아니에요. 브레스트 로리 염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화원 수준에서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물은 던져주니까 산성이죠라고 써 있습니다. 암모늄 이온에서 OH+로 직접 던져주는 역반응도 가능해요. 이쪽은 산이고 여기는 염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르니우스는 물을 중성이랬습니다. 암모니아는 지가 OH+을 던져줄 수 없었어요. 아르니우스는 이걸 염기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암모니아를 물에 녹여서 암모니아 수를 만들고 그 위에 없네요. 예, 리트머스 종이를 적시면 분홍색이 푸른색이 돼요. pH 밑에 여기를 찔러 넣으면 pH가 7보다 더 큰 숫자가 나와요. 보통 10, 11 이 정도쯤 나와요. 알겠습니까? 염기성 나와요. 그래서 아르니우스 정의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브레스트 로리 정의로 확장해야 되는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이 나오네요. 이해되나? 그 외에 이런 질소를 가진 여러 가지 물질들이 아르니우스가 아닌 브레스트 로리의 염기로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벤젠물에 NH2 안일기가 붙어서 안일린이라는 그런 놈들도 추가적으로 계속 더 나오게 되어 하겠다고. 알겠나? 정리해 주십시오. 이거 양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가고자 하는 특목고에서 고1 통합과학 수준보다 조금 더 내겠다면 당연히 브레스트 로리의 정의가 들고 나와야 되겠다고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업했던 동영상들 역시 단톡에 올려놓을 테니까 정리가 좀 덜 됐다 하는 것들 나중에 집에서들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뭐 여러분들이 우택sam하고 또 쇠페이지를 공부하면서 꽤 상당량의 공부가 돼 있을 거라 기대해 쉽지 않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근데 물이 실제로도 염기성이에요? 글쎄요. 어떤 때는 산성 동작되고 어떤 때는 염기로 동작해요. 기본적으로 중성인데 다른 주변 놈들과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자, 그래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하나 더 적을게요. 산과 염기에 대한 전통적인 방법은 아르니우스의 정의였습니다. 아르니우스는 산, 여기서 HCl 염산이 있었고요. 아세트산 같은 놈들을 대표적으로 아르니우스는 산. 그러면 염기는 어땠습니까? 하면 염기는 NaOH나 KOH 이런 것도 적겠죠. 아르니우스 갖고는 좀 부족하더라. 그래서 확장력이 누구라고요? 브레스테드 로리 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암모니아 같은 놈들은 아르니우스의 염기는 아니지만 브레스테드 로리 염기라고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으로 아르니우스는 물을 뭐라 부른다고? 중성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염화수소나 염산을 기체 상태를 부를 때는 염화수소를 부르고 물에 녹이면 염산이라고 불러요. 아스산 이런 것들에 물에 녹이니까 물은 H+를 받겠다 하는 염기였었는데요. 암모니아 넣으니까 어때? 내가 H+ 죽게 해버립니다. H+ 주고 OH- 남겼습니다.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서 양다리 거치네요. 양쪽성 물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산성도 아니고 염기도 아닌 중성의 물질이나 즉 순수한 물에다가 pH 찔러 넣으면 7 나와요. 어떨 때는 내가 염기로서의 동작을 할 때도 있겠고 어떨 때는 또 산화로 동작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은 뭐라 부른다고? 양쪽성 물질.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쪽성 물질은 아르니우스에 대해서는 중성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그리고 브랜스로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양초성 반응 보고 산이다, 염기다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리해 주십시오. 뭐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까만 연기 하나는 당연히 부족해요. 색깔 많이 쓰고 있죠. 물론 그 색에 대한 의미는 분명히 내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산과 연기에 대해서는 항상 일부러 산을 붉게 연기를 푸르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 표시를 알고 있을까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표시 알고 있을까요? 이건 정반응도 가능하고 역반응도 가능하다는 가역반응의 표시예요. 근데 종이가 불에 타는 이런 것들은 역반응, 기체는 날아갔던 이산화탄소 물이 싹 해서 종이가 만들어진다. 말이 돼? 안 되잖아. 그런 것들은 비가역적인 역반응이 가능한 정반응과 역반응이 가능한 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표현을 가역반응을 조금 더 확장시킬게요. 가역반응을 좀 더 확장. 참고로 가역반응이라는 것은 화관에서 소개되는 겁니다. 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면 정반응이 좀 더 잘 일어나고 역반응은 좀 잘 안 일어나요. 정반응이 도미네이트 지배하는 반응이에요. 그럼 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면 정반응은 잘 안 가. 오히려 역반응이 잘 가 하겠다고요. 역반응이 지배하는 반응이에요.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서 암모늄이온과 그리고 OH마에서 만들어진 거, 이거 역시 뭐하다? 정반응은 좀 잘 안 가. 오히려 역반응이 잘 가. 역반응이 지배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염산이 강산으로 표현했잖아요. 정반응이 잘 일어나는 이쪽이 강을 붙이는 거야. 이해됐어? 그렇다면 이쪽도 강이 되는 거야. 그럼 역반응이 잘한가? 약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해됐어? 그러면 뻔하게 아싸는 정반이 잘 가? 이온화가 잘 돼? 잘 안 돼. 그래서 약산이라고. 아스산이 왜 약산입니까? 물에 대한 이온화가 잘 안 돼서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반응, 브랜스테드 롤리의 정의에 의한 반응이 잘 안 됐어요. 나중에 이걸 평상수 KA로 표현하는데 아직 여러분한테 이거는 좀 어렵고 이건 당연히 물리 화학 2에 들어가서 나오는 겁니다. 평상수 KA가 매우 작은 반응이야 하면서 약산을 매기게 됩니다. 무르타민 쪽은 약염기가 됩니다. 물 보니까 어떨 때 강염기로 작용할 때도 있고 어떨 때 약염기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역반응이 잘 된다잖아요. 이쪽이 강염기, 이쪽이 강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를 제가 약한 염기에 집어넣습니다. 약염기에 집어넣습니다. 왜요? 암모니아가 물이 녹아서 이온화가 되는 이 반응은 잘 안 일어나.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잘 안 일어나.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조금만 일어나. 그래서 여기가 암모니아가 약염기. 그럼 물은 이때는 강염기야. 약염기인데 이쪽은 또 약산으로 쓰고 있군요. 그래요? 반대로 잘 일어나니까 강염기에 강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어렵죠? 이거는 화원 정도에서 좀 더 필요한 내용이 됩니다. 물론 화학 2에서도 또 나옵니다. 즉 우리가 산화반응과 산염기는 화학반응 양극산배기 했잖아요. 통합과에도 나오고 화학원에도 나오고 산화반응 화학 2에도 또 나와요.
산염기 당연히 또 나와요. 단 고1 때 산염기 중화 반응은 강산 강염기만 섞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2 때 역시 산염기는 강산 강염기와 섞습니다. 그 고3은요 강산에 약염기를 섞든지 약염기에 강산을 섞든지 그런 걸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거 정해 주십시오.